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표현하는 15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 10, 11번은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도전해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를 타고 시속 60km로 X시간 갔을 때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시속 60km의 의미는 1시간에, 시속이니까 1시간에 60km를 가는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이 빠르기로 X시간 동안 간 거예요. 그러므로 거리는 속력에 그 속력만큼 몇 시간을 갔는지 시간을 곱해주면 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속력은 1시간에 60km를 가는 빠르기니까 60km per 시간, hour, 속력 단위를 씁니다. 이 hour 표시를 하지 않을 거면 앞에 시속이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속력은 1시간에 60km를 가는 빠르기, 60 곱하기 그 빠르기로 X시간을 간 거니까 X를 해주면 되겠죠. 60X 킬로미터만큼 이동한 겁니다. 2번,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4 볼게요. 234라고 읽지 않았고 선생님이 234라고 읽었습니다. 보기에는 234지만 자릿수가 있다는 거 기억한다면 이 수는 100의 자리 숫자가 A, 100A에 10의 자리 숫자가 B니까 10B, 1의 자리 숫자 C,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3번,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A니까 10A, 1의 자리 숫자가 B니까 플러스 B,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는 0.1의 자리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릿수가 C니까 0.1C,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4번, 귤 4개의 가격이 A1일 때 귤 1개의 가격은 A1을 4로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4분의 A1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600원짜리 펜 X자로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입니다. 거스름돈이니까 낸 금액 5,000원에서 펜을 산 값 600원짜리 X자로 샀다 했으니까 600X를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거스름돈은 5,000 마이너스 600X라고 쓸 수 있습니다. 6번, X1짜리 물건을 20% 할인했다라는 말은 물건 가격의 80%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X1에 80%만 지불한 거니까 우리가 낸 가격은 X 곱하기 80%는 100분의 80이 되는 거죠. 약분하면 5분의 4입니다. 따라서 5분의 4X라고 쓸 수 있습니다. 7번, 두 과목 점수가 A점, B점일 때 두 과목의 평균 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과목 평균은 두 과목의 점수를 더해서 두 개 과목이니까 과목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만약 세 과목의 점수가 A점, B점, C점이라고 한다면 세 과목의 평균은 세 점수를 더해서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정답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8번,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9번, 시속 A km로 Y분 동안 달린 거리를 미터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km니까 1km가 1000m입니다. 그럼 시속 A km라는 것은 미터로 고치면 1000 곱하기 A, 1000A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Y분 동안 달렸다고 했습니다. Y분이기 때문에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이 시간이 단위가 분이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도 1분에 얼마만큼 가는지, 즉 분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속을 분속으로 고쳐볼게요. 시속의 의미는 1시간 동안 이 거리만큼 1000A 미터만큼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속을 알아야 되는데 분속은 1분 동안 몇 미터 갈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1시간에 1000A 미터를 갔다는 것은 60분 동안 1시간은 60분이니까요. 1000A 미터를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분에는 얼마만큼 가는 빠르기일까요? 양변을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60으로 나눠주면 이 빠르기는 1분에 60분에 1000A 미터를 가는 빠르기입니다. 약분하면 3분의 50A 미터를 가는 빠르기가 되는 거죠. 1분에 3분의 50A 미터를 간다는 걸 다시 나타내면 1분에 가는 빠르기니까 분속 3분의 50A 미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거리, 속력이 지금 분속으로 곱해져야 되는 겁니다. 3분의 50A, 1분에 이만큼 갈 수 있는데 몇 분 달렸냐면요. Y분 달렸습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따라서 거리는 3분의 50AY 단위 미터가 되는 거죠. 많이 어렵죠? 단위를 계속 바꿔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분이 나왔을 때는 속력 단위도 분속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계의 분침이 X도 회전하는 동안 시침이 회전하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분침과 시침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자, 시간이 지금 1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긴 분침이 한 바퀴. 바퀴인데 우리 각도로 생각하면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분침이 360도 회전하는 동안 한 바퀴니까 시침은 1시에서 2시가 됩니다. 즉 이만큼 움직인 거네요. 자, 움직인 이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전체 360도인데 12개의 숫자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도만큼 움직인 게 됩니다. 분침이 한 바퀴 360도 도는 동안 시침은 30도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분침이 1도 이동하는 동안 시침은 분침을 360으로 나눠 봐야겠죠. 시침도 똑같이 36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약분하면 분침은 1도 이동하는 동안 약분하니까 12분의 1도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침이 X도만큼 이동할 때 시침이 이동하는 회전각을 알아야 되는 거죠. X도라고 하는 거는 1도 곱하기 X 하면 X도가 나오죠. 이 값에 곱하기 X를 한 겁니다. 즉 12분의 1 X도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분침이 X도 이동했을 때 시침은 분침이 회전한 각의 12분의 1만큼만 회전을 하게 됩니다. 11번입니다. 올해 영재고 입학 지원자 수는 A명이고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것이다. 작년 입학 지원자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10번에 이어서 고난이도 문제죠. 올해 입학 지원자 수는 A명이고 작년에 입학 지원자 수를 X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문제 그대로 식을 세우면 올해 지원자 수 A명은 작년에 비해 20%가 증가한 것이라 했죠. 작년이 X명인데 이 작년보다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작년의 100분의 20, 작년에 20%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계산하면 X 더하기 5분의 1 X가 되는 거죠. 자, 이 앞에는 1이 생략된 거니까 분배 법칙 X로 묶어주면
1에도 x가 곱해져 있고 5분의 1에도 x가 곱해져 있으니까 1 플러스 5분의 1 거기에 x가 곱해진 거죠. 숫자 계산하면 5분의 6x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작년 입학 지원자 수 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a가 5분의 6x이기 때문에 x만 남기기 위해서 등식의 양쪽에 있는 변에 똑같이 x 앞에 있는 수 역수 6분의 5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5, 5, 6, 6 약분되고 x만 남게 되죠. x는 6분의 5a, 즉 작년 입학 지원자 수 x는 6분의 5a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이 안에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부터는 난이도가 쑥 낮아졌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가운데 수를 n이라 할 때 앞의 수와 뒤의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연속하는 자연수 2, 3, 4 볼게요. 가운데 수에 비해서 앞의 수는 1만큼 작은 수, 뒤의 수는 1만큼 큰 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운데 수가 n일 때 앞의 수는 n에다 1만큼 뺀 수, 뒤의 수는 n에서 1만큼 더한 수, n 플러스 1, n-1 이렇게 식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13번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h인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AH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AH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14번 윗변의 길이가 A, 아랫변의 길이가 B,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의 넓이입니다.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죠.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2분의 1 A 플러스 B H. 15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한 면이 정사각형이니까 한 면의 넓이가 X제곱이 되는데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 있죠. X제곱의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 면이 6개 있기 때문에 건널비 6X제곱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몇 번씩 돌려가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